있는데 트럼프 미 대선 후보의 피격 사건 이후로 좀 건설 쪽, 재건 쪽은 급등세가 나타났거든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점인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일단은 건설 건자재는 아직 갈 길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징글징글한 현대건설은 4만 원을 넘나? 네, 아직 네. 아직 뭐 지금 발동 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무너진 유명한 그 회사들 있죠. HDC, 현대산업개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그 기억났었죠. 그 피바다 때 사야 됩니다. 네. 예. 그게 9,000원 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얼마인지 보세요. 이 종목이 이렇게 하루 만에 급등세를 아니, 그냥 하루만이 아니라 그때 피바다 할 때가 이게 만 원이에요. 네네. 그 건설주 나쁘다 하고 그쪽 왜 뭐 보냐 그러는데 이 종목은 벌써 따블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GS건설 아닙니까? 오늘 GS건설 치고 올라오는 거 보세요. 늪에서 12,000원짜리가 18,000원. 얘는 2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뭔가 에너지가 나올 거라고. 이제 막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보세요. 그런데 이거 갈 때 네. 건자재가 같이 가나 보시죠. 시멘트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가나. 저는 같이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저하고 있어요. 원전 초창기 시작할 때. 원전주 되겠어. 뭐 올라가면 두들겨 패. 그럼 계속 맞았거든요. 환전 기술도요. 7만 원에서 5만 원. 여러 7만 원만 가면 왼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이제 그 늪을 벗어나잖아요. 그럼 GS건설을 하면 2만 원과 2만 5천 무조건 두들겨 맞을 겁니다. 또 15,000원까지 또 죽이면서 뭐 PF 아직 해결 안 됐어. 뭐 금리 인하하고 나서 또 안 돼. 뭐 여러 가지 노이즈들 갖고도 하겠는데 이제 요 변동이 수급이 따라주면서 이제 수주를 해오는 거예요. 우리 국내 건설에서 아파트 건설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해외 수주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네옴, 우크라이나 진짜 재건,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게 뭐냐, 공장 빨리 들어가고 원전도 짓고 공장도 짓고 자동차 뭐 해서 빨리 아메리카 메이드 인 아메리카 만들어 개념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이 어떻게 돼요? 다 건설 밸류체인. 그래서 지금 보면 닥터 호튼이라든지 캐터필러가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미국도.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럼 그쪽 굴삭기 정도 뭐야? 그러면 뭐 HT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현대무백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또 치고 나가고 있어요. 두산마켓은 요렇게 뺐기 때문에 그냥 에휴 굉장히 이런 것만 없었으면 날아갔을 텐데. 네. 그러면 이제 건자재를 보는 거예요. 시멘트. 그 징글징글한 시멘트. 한일 시멘트, 한일 현대 시멘트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주 갈 때 따라가나. 거리량이 3배에서 5배 늘어나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대충 6개월 정도 보면 뭔가 큰 에너지가 한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건설 ETF하고 네. 타이거 건설 ETF가 편입 종목 1, 2등이 뭔가? 지금은 삼성 E&A, 뭐 현대건설 요런 쪽이잖아요. 타이거 건설 ETF는 1등이 삼성물산, 네. 2등이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거기에 한전기술이 꼭 다 들어갑니다. 네. 재미있는 얘기예요. 원전에는 HD 일렉트로닉이나 LS 일렉트로닉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저 밑인데 건설 ETF에는 3등, 4등이에요. 현대건설이, 한전기술이. 네. 그리고 코덱스 ETF가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순이에요. 요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코덱스 ETF가 5천을 넘어가나. 지금 4천이거든요. 네. 4천 아래. 그럼 5천까지 가면 거의 인덱스로 거의 25%, 30% 정도 그 게임이 나오나. ETF가 30%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에너지가 정답이란 얘기예요. 다들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ETF가 30, 50이 나왔어? 그러면 이건 니꼬로 피바다 날 때 홍콩 ELX, 타이거, 홍콩 차이나 H가 정확하게 40% 났거든요. 네. 그 에너지가 연말에 딱 나오나. 그래서 편하게 하실 분들은 지금 다 비관론, 이거 뭐 단기 파동밖에 안 돼. 종목 찾기 힘들어. 그럼 코덱스 건설 ETF 사놓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면 못해도 20, 30%짜리는 나온다. 저는 요게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이렇게. 대표님 건설주를 다음
대선까지 좀 길게 보시잖아요. 예, 거기서 긴데 네. 요번에 트럼프가 여기도 트리거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 좀 시계열이 빨라졌고. 예, 이 트럼프 이분은 한 천운을 타고나신 분 같아. 그래갖고 이 과정이 국제 판세를 굉장히 요동을 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은 뭘 보셔야 되냐면 부통령 보셔야 돼요. 그럼 그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볼까요, 예. 대표님? 트럼프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벤스 상원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네. 원래 러닝메이트라는 좀 자기가 모자르거나 외교 부분에서 그래도 좀 연배가 좀 깊으신 분들을 그 러닝메이트로 하는 게 이분이 39세예요. 그러니까 네. 그럼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행동대장 뽑으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가서 네가 질러. 행동대장. 나의 행동대장이에요. 그럼 그 행동대장은 열심히 뛰어다니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궤적을 보는 게 많은데 이분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 시각을 바꿨습니다. 7,700만 원대 사서 9천만 원대 팔자고 그랬는데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렛츠고 더 보겠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 쪽을 이분이 투자한 대상입니다. 이분 보시면 이분의 파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투자 회사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네. 그 투자 회사 중심이 다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거를 출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그 에릭 스미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CEO. 그 다음에 피터 틸, 그 다음에 엘릭 스미트. 구글 CEO였나? 네, 구글 CEO 맞아요. 네네. 이분이 투자자예요. 그리고 피터 틸 수제자예요. 그럼 그 라인들을 딱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에너지들이 뭐냐? 첫 번째, 중국 때리기 무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연결돼서 공격 앞으로 행동대장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관세라든지 중국과 연결된 기술주들, 그래서 이분한테는 기술주가 많이 났어요. 기술주 공격이에요. 심지어는 중국과 그래서 또 뭐 국가수권법이나 뭐 보안법이 막 떠들면서 그냥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장 긴장할 거고 여기에 대만도 긴장할 거예요. 또 대만한테 돈 요구할 거예요. 보호비. 그러면 우리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보호비 수당들이 막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군 주둔에 관련된 주한미군의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 행동대장 딱 나오면서 미국 공장에 공장 안 짓고 뭐 한 애들은 관세든 뭐 여러 가지 해서 수당 삥을 뜯는다 그럴까? 수수료 개념이 왕창 생길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게 중국이 공격할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국 슬쩍슬쩍해서 매출달 일으킨 기업들이 또 많거든요. 이 부분이 만약에 끊겼다 생각해 보세요. 더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분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서울옥션 사야겠구나. 갤럭시와 머니터리, 뭐 우리 기술 투자, 옛날 그동안 박살냈던 화폐, 가상화폐 관련주, 이거는 투기 종목이니까 금액을 적게 하고 변동성을 이용하고 중심 종목은 비트코인의 시각이 다시 1억을 넘어가나 이거를 다시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나오는 순간에 반대급부는 중국에 공장이 있는, 그럼 테슬라도 들어가요 여기. 네. 애플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막상 돼서 내년에는 이 두 가지도 부러질 수도 있는 게 이분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래서 미국도 박스피를 보고 기술주에서 딴 걸로 가나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친분이 있다. 그리고 뭐 테슬라의 주가를 트럼프 민주식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하면서 좀 기대감이 실리는 분위기인데.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270, 220 박스에서 한 3개월, 5개월 지나 보세요. 그럼 그 밈이 실망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플이나 테슬라는 네. 이제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 안 줄 것 같아요. 아니 140불 때 샀어야지. 250불, 270불에서는 흥분하지 말자. 오히려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엔카리 정산이나 뭐 해갖고 고점에서 거의 뭐 270불이 고점이니까 250불이나 70불 빠지면 그럴 때나 잠깐 들어가서 단타나하자. 네. 이런 정도의 시각으로밖에 저는 암만 테슬라가 트럼프 밈이라도 한 우리나라 삼성전자 트레이딩 비슷할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의 에너지로만 밖에 안 보고 오히려 이 39세 벤스 상원의원이 부통령 후보가 돼서 네.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세계 시장 판세에서 요동을 칠 것 같아요. 이게 환율을 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치 CIO들이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해 봐서 벌써 포트 재조정 작업에서 그래. 엔캐리 청산이 바로 들어가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얘가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 됐었어요. 거의 뭐 그러고 나서 너무 확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시장이. 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의 시각은 그 행동대장의 발언, 그 에너지, 어떤 걸 툭툭 던지나.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뭐랄까 바이든 대통령 프렌드 좋은 얘기만 해줄 겁니다. 공격적 얘기 안 하실 거라고. 그럼 공격적 얘기는 이분이 막 할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11월 달까지 있잖아요. 그때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한 번 하는지 두 번 하는지만 보자. 저는 두 번 하면 침체 얘기 나올 거예요. 한 번 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해서.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매매하기 힘든 장이 지금 골 때리게 나오는 거예요. 네. 두세 달 동안 지수는 안 빠진 것 같은데 공포 때 팔면 까꾸로 되고 이거 가는가 했더니 따라가면 또 물려버리고 그게 20%는 순식간에 왔다 거리고 그러면 계속 역사에 걸리는 거는 손절만 하다가 이 장이 금년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오히려 반대로 급락 20%, 30%, 40% 한 번 예를 들어서 1000주, 2003 이렇게 깔아서 나서 급등할 때 나눠서 팔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안 올라간 것들 중에서 이번에 우주 제가 다음 시나리오가 재건 로봇 다음에 우주 한번 있을까 그럼 캔커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지금 이니저업배는 이노스페이스 25,000원까지 하면 다 매수 완료해라. 두산 로보틱스 같이 게임을 할 것 같다. 죽여놓고 땡기는지. 근데 캔커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꼬리 달면서 거래가 늘어나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스페이스 X라든지 저궤도 위성을 사용해 먹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바닥에 사놓고 기다리면 30에서 50 정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력주들은 30에서 50 올라가면 이제 된다고 그래요. 야, 이쪽 테마 붙었다. 그럴 때 때리는 거야. 50 내 70%. 그리고 거래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그러면서 N자가 되고 한 종목이 아닌 확산이 돼야 돼요.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도 SI 스틸텍이 제일 먼저 급등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다른 걸로 확산되나. 뭐 SY든 데모든 뭐 이런 걸로 확산되면 그래서 뭉태기로 가나. 그게 보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위성이 갔다 그러면 한두 개 갖고만 하면 안 돼요. 대장이 나와야 돼, 대장이. 그 대장을 뭐로 만들 건지. 뭐 한국 우주로 만들 것 같지는 않고, 뭐 하나 시스템으로 만들지, 뭐 또 AP 위성으로 만들지, 뭐 이런 거는 또 들여다 볼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K재건, K로봇, K건설이나 재건은 뭐 비슷한 거니까. 그리고 K원전, 이런 K인공위성, 위성, 이런 것들 갖고 못 간 것들 찾아서 길목지키 하는 게 연말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고, 눈에 보이게 좋고 막 할 때, 아까 우리가 오킨전자라든지 바닥에 50% 올라오고 막 갈 것 같을 때 때리는 게 정답 아니었어요. 비슷하게 행동하시면 두세 달을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또 감각적 잘 하시면 오히려 신나실 거예요. 네. 예. 종목을 잘 골라갖고 하면 막 눈덩어리 막 굴리는데, 역사액들 걸리신 분들은 이거는 완전히 부자가 녹아나실 거예요. 두세 번 잘못하면 완전히 녹아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들은 삼성전자는 3% 5% 뛰게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시가상위 아까 지금 20%까지 빠지면
기아, 현대건설, 현대차는 10에서 15%짜리 있고 큰 게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세 달을 금리 인하할 때까지 보내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계속해서 K로봇에 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주고 계신데 사실 두산 로보틱스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아마 최근에 수익을 좀 많이 내셨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은 K로봇 이렇게 좀 길게 보고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8만 원대 사면 또 10만 원 하다가 네. 두산그룹이 그 뜻대로 다 구조 완성되면 이제 추세로 다시 바뀔 겁니다. 왜냐면 부산 밥캣 갖고 계속 그 에너지에서 키우는 과정으로 갈 테니까요. 저희 마지막으로 서정진 회장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매수할 시점이다라는 의견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의견을 함께 여쭤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급등세가 좀 눈에 띄었었고요. 중장기 전략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17만 원, 18만 원 샀으면 20만 원 넘으면 파세요. 그게 중장기 전략이 아니고 또 지금 이거는 이건 방송을 해야 되나? 네? 그냥 할게요. 네, 좋습니다. 노이즈가 많아서 지금 이 바닥에 설거지 매매를 그 코스닥에서 바이오주로 해갖고 급등주하는 타짜들이 많이 생깁니다. 설거지 매매요? 예. 여러분들 설거지 매매가 뭐냐면 네. 타짜들한테 그 전환사채를 어느 단가 또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거 100만 주 팔면 수당 얼마 줄게. 이렇게 하는 딜이 이거는 일반 투자자들은 못해요. 그러면 그런 딜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주가를 급등시켜 갖고 어떤 때는 더블 이상 보냅니다. 지금 저는 이런 종목들이 다 비만 치료제들이 다 설거지 매매 같아요. 저 시장 조사하면 요새 뭐 인벤티지레, 브루노이, 라파스가 순식간에 뭐 급등하지 않습니까? 매매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급등 때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내년 3월에 큰일 나요. 5년 연속 적자 기업들이다. 네. 5년 연속 적자 기업인데 전환사채 물량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전환 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가를 보지 마시고 그 리피싱한 전환 단가를 보셔야 돼요. 이거를 풀어주는 게임이에요. 그럴 때는 언론도 이용해요. 언론이 호재 나올 때 뭔가 삼성 성공했어. 뭐 했어? 할 때 때리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실패했고 철회했어. 그래 급락을 시켜요. 그럴 때 사셔야 돼요. 이거 일반 투자자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금액을 적게 하면서 네. 지금 하나의 패턴입니다. 이게 이제 셀트리온이 가주면 우량주는 목표 수익 적게 하면서 5년 연속 적자인데 임상에 성공했다든지 지금 그 1912 비만 팔아먹는 거예요. 뭔가 그쪽하고 연결됐다, 비즈니스 툴이 있다 뭐 하면서 급등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은 70에서 100% 갔다 그대로 원위치하거나 반대로 위에서 토막될 수도 있고 내년 3월에 기술특례 부분에서 카바가 안 되면 이것도 잘못하면 거래 정지당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의 투기 종목들이 지금 유행화되고 또 8월 15일이 언제인지 뭔지 아십니까? 8월 15일이요? 네. 이제 카톡 리딩방인 단체방이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불법 리딩방 이걸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응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조 대표님의 의견은 오늘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